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건국대에서 발전 가능성을 서류 평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건대 매우 핫하죠.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이 지금 컨설팅 하는 아이들도 전부 다 건대 선호합니다. 자기 건대 가고 싶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도 건대를 선호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자, 건대에서는 자, 발전 가능성 네 가지를 평가하는데 그 네 가지 하나하나에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발전 가능성에서 자기 주도성을 이제 평가하는데요. 이제 건대에서는 자기 주도성에서 세 가지 세부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제가 항상 그랬었죠. 교내 활동에 있으면 굳이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 점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항상 건대는 이게 나와야 돼요.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었는가 합니다. 그래서 건대는 인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업 역량도 이렇게 보면 일단 뭔가 결과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꼭 수상 경력만 하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서도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요. 독서 심화시킨 것도 결과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표한 것도 결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그 결과물 없이 생각만 하고 조사함으로 끝나지 말고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이 세 번째를 어필하셔. 바로 무엇이냐면 스스로 이 외연 즉 능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는지가 바로 언급될 때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성이 있는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발전 가능성 두고 경험의 다양성을 평가하고 있어요. 일단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항상 거기 무슨 활동을 많이 하라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이것저것 활동 다 하라고 그랬었죠. 굳이 꼭 자기 진로와 밀접한 활동, 전공과 밀접한 활동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나 대학교 입장에서는요,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단 말이에요. 융합형 인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험이 다양해야 돼. 근데 경험이 다양하지 않고 하나의 경험만 맞췄다라는 것은 솔직히 매력적이지 않는 학생이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경험의 다양성에서 네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 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지. 자, 두 번째 이겁니다. 독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지 그겁니다. 제가 이제 건대 학생들한테 그러는데 물론 아이들 독서 분량을 제가 보면 이렇게 돼요.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있냐면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이제 책을 읽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진로와 관련 책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타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안 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러거든요. 전공 관련 과목도 있고 여러분들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인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어떤 사회 시사라든지 그런 분야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아주 폭넓은 역량을 저는 반드시 어필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누차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건대 같은 경우 독서활동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전공 적합성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 내용을 보고요. 또한 발전 가능성의 경험의 다양성에서도 다양한 책을 읽었는지 이런 점도 평가하고 있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공 1학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양한 과목을 한 70%, 7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그 다음에 전공과 좀 관련된 것을 3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진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고2, 고3 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와 관련된 독서 5,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 교양 독서 5, 그 다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는 그때는 진로와 관련이 있는 독서를 7,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 없는 그런 교양 과목은 3으로 잡으셔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7대 3 이렇게 잡으시고 5대 5, 그 다음에 3대 7 이런 식으로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로 독서를 서서히 포커스를 높여서 심화시키면서도 여러분들 교양 능력이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 점 꼭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의 다양성 같은 경우도 심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을 자신의 또 다른 역량을 개척하는 것도 또 심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방송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에서 이제 세 번째 뭘 평가하냐면 예체능입니다. 예체능. 예체능 영역이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기량을 향상시켰는지를 건대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경험의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경험으로만 채우는 아이들이 있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것은 전공 적합성, 전공 진로 탐색에 들어간단 말이야.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전공 외에 다른 경험의 다양성에 대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체능 같은 경우는 전 그럽니다. 아이들이 예체능 과제 되게 좀 부실한 아이들이 있어요. 왜? 나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예체능 과목을 그게 이제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 중에 하나는 그중 셋 중에 하나는 뭔가 여러분의 문학적 그다음 예술적 소양을 꼭 드러낼 것을 어필하고 그런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까지 했습니다. 뭘 했냐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과를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미술이 있습니다. 미술. 근데 미술에서 아무래도 이제 체육도 딱히 코로나 때는 체육도 많이 못했어요. 그다음 음악 같은 경우도 딱히 좀 그랬단 말이에요.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래를 무엇을 즐겨 듣냐 물어봤더니 랩을 좋아하더라, 힙합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이제 미술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술 작품에 그때 당시 모네인가 그 모네 작품 중에 이제 거기 산업혁명 이후에 모네가 그린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가지고 야, 너 이거 가지고 미술 과제특에 연결시켜서 좀 과제특 상기부 들어갈 내용 만들자 해가지고 그것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학생이 그랬어요. 그 산업화 시대 그때 산업혁명 시대의 그 모네 모네인가 아무튼 간에요. 그 작품의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경영 어땠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자기가 느낀 점을 소감문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예체능으로도 충분히 성실하게 경험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가 도전한 경험을 통해서 성취한 적이 있는지 이 점 평가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도전한 경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동아리 활동에서 목표도 있을 수도 있고 수상에서 목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학생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전공과 관련된 목표도 될 수 있겠지만 굳이 전공과 관련 목표가 아니더라도 꼭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목표를 잡아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어요. 종종 가호뚱합니다. 리더십은 인성이 아닌가요, 선생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학교마다 틀려요. 리더십을 인성에서 평가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전 건대처럼 발전 가능성에서 평가하거든요. 건대는 발전 가능성에서 리더십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거죠. 어떤 동아리 활동, 학생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다음 두 번째 화합과 단결을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나, 세 번째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세 가지를 보시면 딱 나오죠. 제일 중요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이것은 바로 팔로워십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이들을 리더십 하면 너무 주도적인 리더십만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주도적인 리더십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주도적인 리더십으로 나오게 되면 독불 장군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팔로워십 리더십도 보이죠. 그래서 주도적 리더십 5, 그 다음에 팔로워십 리더십 5, 이런 비율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팔로워십 리더십은 아시죠? 발전 가능성에서 평가하는 게 창의적 문제 해결력인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 하면 당연히 창의적인 발상을 평가하겠죠. 그 다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노력이 있는데, 이제 건대에서 솔직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들 공부하기도 바빠요. 내신 준비도 바쁘고, 그 다음에 수능도 준비하기도 바쁘고, 거기에다가 수행평가가 주면 굉장히 빡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까지 있다라는 거 약간 좀 무리는 될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물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면 당연히 땡큐하죠. 근데 만약에 창의적인 생각이 정말 나오지가 않아 그러면 꼭 이 세 번째를 어필해서 이거 역시 건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해서 활용한 경험, 이건 역시 창의적 문제 해결력으로서 건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특히 이제 2022학년도 한 여학생 컨설팅 했을 때 그 여학생은 그 집이 무안이었거든요. 무안이었나 서해안 쪽이었는데 무안인가 변산 쪽이었는데 무안이었구나. 근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무엇이 있었냐면 학교가 저기 뭐가 있냐면 자기 동아리 활동이라든 모든 걸 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맞지가 않아요. 본인은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학교가 워낙 쏟다 보니까 그 영어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나마 인기 있는 그 역사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그 학교는 좀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생기면. 그런데 그 여학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역사 그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내에서 자기가 영어 영문학과에 대한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뭘 했냐면 이 점 한번 활용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역사 유적지를 가면은 역사 유적지 설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적지 설명이 있고 밑에 뭐가 있죠? 그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영어로 된 설명이 있잖아요. 영어로 된 설명은 혹시 오타가 있나 없나, 혹시 잘못된 표현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좀 어떻게 바꾸면, 요즘 새로운 용어로 바꾸면 더 좀 신세대 그 외국인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극복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두드러지게 만든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대에서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셨죠? 생각을 잘 점검하시고 제가 드린 팁과 노하우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